혹시 첫눈에 반한다는 말을 믿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대부분은 그런 일이 소설 속에나 있다 여기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 속의 덕수는 두부 한모 때문에 그만 인생이 송두리째 뒤집히고 말았습니다. 때는 봄이 막 기지개를 켜던 무렵이었습니다. 경기도 어느 작은 마을 장터 어귀에 이른 새벽부터 덕수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두부요 따끈한 두부 간 만든 두부 사려요. 그의 목소리는 마을 어귀 느티나무 아래까지 닿았습니다. 22살의 덕수는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두부장수였습니다. 가진 것이라곤 낡은 지게와 나무 두부판, 그리고 환하게 웃는 얼굴 하나뿐이었지만 그는 늘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장터 길을 걸었습니다. 봄 햇살이 지게 위 두부에 따사롭게 내려앉았습니다. 연두빛 버들가지가 바람에 살랑이고 흘길엔 아지랑이가 피어올랐습니다. 덕수는 그날도 여느 날과 다름없이 장터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 그의 발걸음을 멈춰 세운 것은 뜻밖에도 두부 한 모가 아니라 어느 처녀의 눈빛이었습니다. 장터 귀퉁이 떡집 앞에 처녀 하나가 시루를 닦고 있었습니다. 수수한 옥색 저고리에 검은 치마를 두른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시루를 박박 문질렀습니다. 덕수는 자기도 모르게 걸음이 느려졌습니다. 아니, 거의 멈춰 섰다고 해야 맞을 것입니다. 저 처녀가 오늘 여기 왜 있는 것이오? 덕수의 가슴이 이상하게 두근거렸습니다. 처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덕수는 황급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 순간 발이 돌부리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앗! 지게가 한쪽으로 기울었습니다. 두부판이 기우뚱하였습니다. 덕수는 필사적으로 균형을 잡았지만 두부 한 모가 그만 길바닥에 털썩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이걸 어째. 처녀가 저도 모르게 일어나 다가왔습니다. 괜찮으십니까? 덕수는 뺨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두부를 집어들며 웃는 척했습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이런 일이야 예산일인걸요, 허허. 처녀는 잠깐 그를 바라보다가 작게 웃으며 돌아섰습니다. 덕수는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봄눈 녹듯 스르르 녹아내렸습니다. 그날 저녁 덕수는 어머니 앞에 두부를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장터 떡집에 처녀가 하나 있던데요. 거기 딸인 것입니까? 어머니는 누운 채로 아들의 얼굴을 찬찬히 살폈습니다. 병치레가 잦아 방 안에 있는 시간이 많은 어머니였지만 눈썰미만큼은 어느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귀가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오, 그 옥이 말이냐? 봉팔이네 외동딸 말이지? 덕수는 일부러 무심한 척 국을 떴습니다. 그냥 오늘 처음 봐서요. 어머니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덕아, 그 처녀 마음씨가 곱기로 마을에서 소문이 자자하다. 아비는 무뚝뚝하지만 딸은 영리하고 착해. 알았습니다, 어머니. 그냥 물어본 것입니다. 덕수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촘촘했습니다. 바람이 살짝 불어와 빨랫줄의 삼배적삼을 흔들었습니다. 덕수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두부 한 모 떨어뜨린 놈이 무슨 낯으로. 스스로 웃음이 나왔지만 가슴속 두근거림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사흘 뒤 덕수는 장터에서 그 처녀를 또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처녀 쪽에서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두부장수 아저씨, 두부 한 모 주세요. 오기가 엽전을 내밀었습니다. 덕수는 속으로 외쳤습니다. 아저씨라니. 그러나 입 밖으로는 방긋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예, 드리지요. 오늘 새벽에 갓 만든 것입니다. 두부를 내밀다가 덕수는 멈췄습니다. 처녀의 손이 작고 차가웠습니다. 엽전이 손에서 손으로 넘어가는 순간 덕수는 그 손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였습니다. 손이 많이 시리겠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일하셨습니까? 오기가 눈을 살짝 치켜떴습니다. 두부장수 어른도 새벽부터 일하시지 않습니까? 저는 지게가 있으니 덜 춥지요. 허허. 마침 그때 친구 봉칠이 어슬렁어슬렁 다가왔습니다. 야, 덕수야. 여기 있었냐? 봉칠은 오기를 보자마자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그러고는 덕수의 옆구리를 쿡 찌르며 희죽 웃었습니다. 오, 이게 무슨 분위기요? 덕수가 눈을 부릅떴습니다. 오기는 못 들은 척 두부를 받아 돌아섰습니다. 그러다 두어 걸음 가다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 단 한마디였습니다. 그러나 덕수의 귀에는 그 말이 봄날 새소리보다 더 크게 들렸습니다. 봉칠이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야, 너 얼굴이 두부보다 더 하얘졌다. 덕수는 이번만큼은 반박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날부터 덕수는 장터에 나오는 시간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여태껏 가장 이른 시각에 자리를 폈던 덕수였는데 어느새 떡집 앞을 한번 지나쳐야만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러다 보면 가끔 오기와 눈이 마주쳤고 오기는 애써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런데 덕수는 눈치채지 못하였습니다. 오기가 고개를 돌릴 때마다 그 입가에 아주 작은 미소가 스치고 간다는 것을. 하루는 비가 내렸습니다. 굵지 않은 봄비였지만 장터길이 질척해졌습니다. 덕수가 두부판을 이고 비를 맞으며 걷고 있는데 어디선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두부장수 어른, 잠깐만요. 오기가 처마 아래서 손짓하였습니다. 손에는 낡은 삿갓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아버지 것인데 잠깐 쓰고 가시지요. 두부가 다 적겠습니다. 덕수는 그 삿갓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이러시면 제가 어떻게 갚아야 합니까? 오기가 픽 웃었습니다. 다음에 두부 팔고 오실 때 돌려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 말이 다음에 또 오라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덕수는 삿갓을 받았으며 속으로 생각하였습니다. 이 삿갓 돌려주기 싫다. 그러나 빗속에서도 그의 발걸음은 그 어느 날보다 가벼웠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덕수는 시장통에서 이상한 소문을 듣고 말았습니다. 떡집 봉팔이 딸을 시집 보낼 것이라던데. 시장 아낙네들이 수군거리는 소리였습니다. 덕수의 발이 그 자리에 굳었습니다. 어디로 보낸다는 거요? 글쎄, 이웃마을 포목전 집 아들이라 하더라. 형편도 괜찮고 나이도 맞다고. 덕수는 두부판을 부여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두부가 살짝 뭉그러질 정도였습니다. 그날 오후 덕수는 평소보다 일찍 떡집 앞을 지나쳤습니다. 오기는 마침 가게 앞을 쓸고 있었습니다. 어른, 오늘은 일이 이르십니까? 덕수는 멈춰서서 삿갓을 내밀었습니다. 돌려드리러 왔습니다. 오기가 삿갓을 받으며
고개를 갸웃하였습니다. 오늘은 해가 좋은데요. 그렇지요. 덕수는 더 하고 싶은 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침 떡집 안에서 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가 안에 들어와. 오기의 아버지였습니다. 오기는 덕수를 한번 바라보다가 조용히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덕수는 혼자 장터길 한복판에 남겨졌습니다. 묵직한 것이 가슴 한켠에 얹혔습니다. 바람도 없는데 버들가지가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덕수는 잠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살인문 너머로 개구리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봄밤은 소란스러웠지만 방 안은 고요하였습니다. 어머니가 작은 소리로 물었습니다. 덕아 안 자냐? 잡니다. 어머니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마음을 표현할 줄도 알아야 한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모른다. 덕아. 덕수는 이불을 덮은 채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덕수는 평소보다 한 시간 일찍 일어나 두부를 만들었습니다. 손두부를 반듯하게 눌러 잘라내며 그는 생전 처음으로 두부 만드는 일에 이렇게 정성을 쏟았습니다. 가장 크고 매끄러운 한모를 따로 추려 넓은 나뭇잎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그가 무엇을 할 생각인지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 것 같았습니다. 덕수가 장터에 나타난 것은 아침 해가 막 마을 뒷산 너머로 솟아오를 무렵이었습니다. 떡집은 아직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덕수는 처마 아래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발이 굳었다 풀렸다를 반복하였습니다. 이윽고 덜컹 문이 열렸습니다. 오기가 눈을 비비며 나오다가 덕수를 보고 멈칫하였습니다. 어른, 일이 이르신 것은? 덕수는 나뭇잎에 놓인 두부를 두 손으로 내밀었습니다. 오늘 가장 잘 만든 것입니다. 드십시오. 오기가 두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입술을 꼭 다물었습니다. 저는 드릴 것이 없는데요. 있습니다. 오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덕수가 말했습니다. 저 괜찮은 사람입니다. 가진 것은 없어도 어머니 모시고 성실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것만큼은 자신합니다. 장터에 아침 햇살이 길게 뻗어 들어왔습니다. 오기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덕수의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그때 오기가 두부를 받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냥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덕수는 그것이 어떤 뜻인지 몰라서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오기가 두부를 받은 것을 가장 먼저 안 사람은 봉칠이었습니다. 어쩌다 그 자리를 지나치던 봉칠은 두 눈을 크게 뜨고 뒤돌아 달렸습니다. 야, 덕수야. 너 그거 진짜냐? 덕수는 흡족한 얼굴로 지게를 고쳐 메었습니다. 진짜면 어떻고 아니면 어떠냐? 어떠냐고? 아, 이 사람이 동네 총각들이 다 포기한 오기한테 두부를 내밀었다고? 덕수가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다 포기하다니? 봉칠이 팔짱을 끼었습니다. 오기 아버지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 말 붙였다가 쫓겨난 총각이 셋이여, 셋. 너는 몰랐어? 덕수는 순간 등골이 서늘하였습니다. 그러고 보니 아까 오기가 두부를 받을 때 오기 아버지의 기척이 없었다는 것이 갑자기 다행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면 나도 쫓겨나는 건가? 봉칠이 키득거렸습니다. 글쎄다. 두부 한 모로 그 아버지가 녹을지 어떨지는 하늘만 아시겠지.
덕수는 그날 오후 내내 두부를 팔면서 옥이 아버지의 무뚝뚝한 얼굴을 머릿속으로 수십 번 그려보았습니다. 사흘 뒤 덕수는 용기를 내어 떡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번에는 두부를 2모 가져갔습니다. 팔러 온 것이 아니라 드리러 온 것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나온 것은 옥이가 아니라 옥이 아버지였습니다. 봉팔이라 불리는 그 사람은 덕수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무엇하러 왔냐? 덕수는 두부판을 꼭 쥔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른,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두부 장수한테 무슨 말이 있다는 것이냐? 예. 두부 장수이지만 성실하게 살고 있습니다. 홀어머니 모시고 새벽마다 직접 두부를 만들어 팔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봉팔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닥쳐라. 덕수의 말이 뚝 끊겼습니다. 봉팔이 잠시 침묵하더니 두부를 가리켰습니다. 그거 놓고 가거라. 덕수는 두부를 내려놓고 돌아섰습니다. 마음이 천근처럼 무거웠습니다. 돌아가는 발걸음이 유독 느렸습니다. 그런데 떡집 창호지 너머에서 무언가가 비쳤습니다. 옥이었습니다. 손을 들어 작게 흔들었습니다. 덕수는 그 손짓을 보고 조금 더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이틀이 지났습니다. 덕수는 장터를 돌다가 아무도 없는 골목에서 옥이를 마주쳤습니다. 옥이가 먼저 멈췄습니다. 아버지가 뭐라 하셨습니까? 닥치라 하셨습니다. 옥이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덕수가 먼저 웃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닥치라 하셨지 다시는 오지 말라고는 않으셨습니다. 옥이가 그를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더니 실수하듯 웃었습니다. 정말 그리 생각하십니까? 예.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둘 사이에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봄바람이 옥이의 머리카락을 살짝 건드렸습니다. 아버지는 무뚝뚝하게 생겼어도 사람 보는 눈은 있는 분입니다. 옥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드린 두부 잘 드셨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옥이는 돌아갔습니다. 덕수는 골목 어귀에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무뚝뚝한 아버지가 그 두부를 먹었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천천히 헤아리면서 봄이 깊어질 무렵 덕수 어머니의 병이 잠깐 나빠졌습니다. 덕수는 사흘간 장터에 나오지 못하고 어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탕약을 다리고 등을 두드려드리고 밥상을 차렸습니다. 그 사흘이 얼마나 긴지를 덕수는 처음으로 실감하였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아침 어머니가 조금 나아져 스스로 일어나 앉았습니다. 덕수가 지게를 지고 막 문을 나서려 하는데 살인문 앞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옥이었습니다. 손에 보자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며칠 뵙지 못해서요. 어르신 편찮으시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덕수는 말을 잇지 못하였습니다. 옥이가 보자기를 내밀었습니다. 어르신께 드리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만드신 것이에요. 보자기를 펼치자 송편이 가지런히 담겨 있었습니다. 아직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덕수는 그 송편을 받아들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눈이 조금 뜨거워졌지만 꾹 참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옥이가 고개를 숙이고 돌아갔습니다. 덕수는 그 뒷모습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지게를 진 어깨가 그날따라 조금도 무겁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송편 하나를 맛보고 나서 말없이 웃었습니다.
덕수가 물을 들이며 물었습니다. 맛이 어떻습니까, 어머니? 이 맛이 어떤 맛인지 아냐? 모르겠습니다. 마음 쓰는 맛이다. 어머니가 송편을 손에 들고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덕아, 그 처녀 놓치지 마라. 덕수는 빈 그릇을 들고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다 문 앞에 멈춰서서 중얼거렸습니다. 예, 어머니. 며칠 뒤 덕수는 다시 떡집 문 앞에 섰습니다. 이번에는 두부가 아니라 빈손이었습니다. 봉팔이 문을 열었습니다. 덕수를 보았습니다. 또 왔냐? 예. 봉팔이 잠시 덕수를 바라보다가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와라. 덕수는 그 짧은 말에 담긴 무게를 온몸으로 느끼며 문을 넘어섰습니다. 봉팔과 덕수는 마주 앉았습니다. 봉팔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두부장수로 살면 평생 가난하게 살 것이다. 예. 홀어머니 모시고 식구가 늘면 더 어려워진다. 그것도 압니다. 봉팔이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그런데도 왔느냐? 덕수가 허리를 곧게 세웠습니다. 어른, 저는 가진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실한 것 하나는 있습니다. 매일 새벽 일어나 두부 만드는 그 마음으로 평생 살겠습니다. 부족하다면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이 제가 드릴 수 있는 전부입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봉팔은 대답 없이 마당을 내다보았습니다. 마당 한켠에 심어둔 살구나무에 꽃이 가득 피어 있었습니다. 한참 뒤 봉팔이 말했습니다. 두부 맛은 괜찮더라. 덕수는 그 말의 뜻을 알아들었습니다. 그의 여름이 오기 전 마을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떡집 딸이 두부 장수한테 시집 간다더라. 사람들은 어리둥절해 하였습니다. 그 까다로운 봉파리가 두부 장수를 사위로 들인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기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그 두부를 먹었을 때부터 이미 마음이 움직였다는 것을, 매일 새벽 직접 만든 두부를 들고 오는 청년의 마음을 아버지도 모른 척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혼례가 정해진 날 덕수는 새벽에 일어나 두부를 만들었습니다. 처음 두부를 만들던 날처럼 손을 오므려 콩물을 걸렀습니다. 간수를 치고 천천히 저으며 두부가 뭉치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봄빛이 들어왔습니다.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덕수는 그 자리에서 조용히 생각하였습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성실한 마음 하나로도 봄은 온다. 두부가 하얗게 단단하게 굳어갔습니다. 덕수와 오기는 조촐하게 혼례를 올렸습니다. 어머니가 처음으로 오래자리에 앉아 두 사람의 예를 지켜보았습니다. 봉팔은 끝까지 무뚝뚝한 표정이었지만 혼례가 끝나고 마당을 나서면서 덕수의 어깨를 한번 툭 쳤습니다. 그것이 그의 방식이었습니다. 세월이 지나도 덕수는 새벽마다 두부를 만들었습니다. 오기가 옆에 앉아 콩을 불리는 것을 도왔습니다. 말이 많지 않아도 그 새벽 시간이 두 사람에게는 가장 따뜻한 시간이었습니다. 덕수가 처음 두부를 떨어뜨리던 그 봄날부터 이 모든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두부 한 모, 그리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이 인연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별것 아닌 듯 스쳐간 순간이 사실은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작이었던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작고 수수한 것에서 큰 인연이 시작된 경험이 있으시다면 아래에 댓글로 나눠주십시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지혜의 등불과 함께 해 주십시오.